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뜬금없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가 비판받자 일본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문제를 꺼내들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쩜 우리나라에 있는 누구들과 이렇게 정치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한편 이런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에 우리 보수 신문들의 보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발칙한 뉴스 하는데 그 채팅창에서 일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셔가지고 꼭 그래서는 아니고 워낙 지금 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 수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인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워낙 또 많으신 상황이라서 발칙한 뉴스에서 오늘 또 같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제 좀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지난 7일에 아베 총리가 그 한 TV 채널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서 뜬금없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대한 수출 규제는 시린가스 전용 우려 때문이다. 이런 억지를 또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상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 북한 문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NHK 방송이 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하게 취한 이유가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살인가스 전용을 그 이유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가스. 방송은 이 관계자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가한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살인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계자가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 이런 거의 재료를 주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받는데 그걸 무슨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화학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인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경제산업성이 이를 문제로 보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청취 및 방문 검사를 한 뒤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쪽의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한국 기업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번 조처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러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무슨 살인가스를 만들 수 있는 요런 이 원재료로 우리가 수출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북한에다가 이런 화학무기를 독가스 같은 이런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넘겨주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특히 살인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라는 곳에서 대량 살포해서 다수 인명을 살상한 독가스로 굉장히 일본 안에서 유명한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 살인가스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극도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물질인 거죠. 근데 일본이 갑자기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로 난데없이 살인가스 전용 우려를 꺼내든 것 자체가
지금 이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명분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뭐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뭐 WTO 제소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비판이 안팎으로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부러 일본 내 여론을 어떻게든 이제 좀 혐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꺼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일본 정부에서 내놓았던 이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처의 이유에 대해서 양국의 신뢰관계 손상을 내세웠거든요. 지금 양국의 신뢰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이상 이제 뭐 수출 규제를 우리가 봐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보복 조처를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나오니까 이제 아예 이제 대놓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게 나중에 살인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제분쟁 절차로 가게 되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아무런 증거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그냥 부적절한 사안 발생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또 제소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상품 수출의 규제, 뭐 금지나 제한 이런 것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일반 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쟁 도구, 핵 분열성 물질 등과 관련한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 자동차 등에 툭하면 발동해왔던 이 자국 무역 확장법 제232조 이것도 뭐 말이 많았죠.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예외 조항을 내세웠던 건데 이게 이제 사실상 거의 강대국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였죠. 근데 아베 총리 역시도 지금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부적절한 사안이니 어쩌니 하면서 안보상의 예외 조항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면서도 이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보상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WTO 이제 국제사회의 이런 문제에서 기존에 내세웠던 뭐 양국의 신뢰관계가 뭐 훼손됐다 이런 걸로는 지금 먹히지 않으니까 안보상의 이유, 뭐 미국에서도 써먹고 중국에서 써먹었던 그 안보상의 이유로 예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통상 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에 정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있었다면 이렇게 숨길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업이 과연 그 살인가스 전용인지 뭔지 어쨌든 그런 안보상의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정부로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어느 기업이 대체 그런 일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자신감 있다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자민당 간사장 같은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자꾸 부적절한 사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으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장에 얘기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계속 말을 돌리며 부적절한 뭔가가 있어서 지금 안보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시간 끌기를 하며 그리고 막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문제다 그래서 한국 쪽의 책임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조만간 미국에 급파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방미 목적을 함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은 집단 안보 전략 물자 수출입에 대한 일본 주장의 사실관계 파악 및 협의를 위한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일본 주장이 조금이라도 만약이라도 사실이면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에 대한 입장을 또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억지 주장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넘겨버리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세계무역기구 이 분쟁 절차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최종 판정까지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뭐 얼마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이 당장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용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더 어려워지도록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글쎄 일단은 사실 이런 일본 측의 주장이 종국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왜냐면 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뭐 전략물자 통제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해해온 나라로 평가를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근거도 빈약한 주장에 대해서 WTO가 말도 안 되는 이 일본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엔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또 타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일본 이런 급기야는 이제 단지 그냥 수출 규제 자체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으니까 아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북한 안보 문제 이런 것들까지 억지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문제의 사태를 수출 규제 사태를 점점 더 장기화하고 있다. 더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답답한 것은 국내 보수 신문들이 이런 일본 여론전에 아베 주장을 도와주는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어느 나라 신문인지 묻고 싶어지는 거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이 극우 매체를 통해서 여론전을 펴고 있고요. 조선일보 등 한국의 보수 신문들이 이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조선일보 일본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내용이 한국 사람들 여론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대부분 여론이다. 조선일보의 이 신문 거기에 날린 댓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데일리 신초 등 일본 극우 매체가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번역해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여론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선일보가 정말 네,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여기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보이시나요? 자민당 안보조사 회장이라는 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조선일보 기자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이제 더 뭐랄까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악용인가? 뭐 조선일보는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들이 이런 보도를 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가 보다. 아베 정부의 말이 다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수출 조치에 대해서도 이게 한국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내용이다. 이런 댓글들이 이 조선일보 기사 댓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일본에서도 이 보도 그리고 이 댓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확실하게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고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여당 쪽에서는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가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자유한국당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으나? 그죠? 맨날 입만 열면 경제가 뭐 폭망했니 어쩐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이 보다 더한 경제 폭망을 가져왔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집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경제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경제를 되게 언제는 살려낸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똑같은 주장을 일본 이 여당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국내의 이런 보수 세력들의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같은 이런 한국 보수신문의 이 문재인 정권 비판 논조와 관련해서 정말 일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일본의 극우 정권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 정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싶다라고 이제 호사카요시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그 호사카요시 교수는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작 국내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일본의 극우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죠. 뭐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지만 지금 자유한국당도 연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부 탄반하며 일본 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또 일본 통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근데 이낙연 총리가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아베 총리의 대북 제재 언급과 관련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 가가지고 아베와 정상회담도 못하고 8초 악수로 끝났다. 그게 외교 참사로 이어진 거라며. 아니 악수를 8초에서 외교 참사로 이어져요? 그게 말이냐 진짜.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뭐 박근혜 정권 때처럼 돈 받고 과거사 따위 퉁쳤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따지고 난리냐 이런 얘기입니까? 어? 아주 무슨 비행기 내릴 때 차양막이 있네 없네 이거 가지고도 구룡외교니 어쩌니 온갖 가짜뉴스 있는 대로 퍼뜨리더니, 정말 이렇게 국가적 자존심,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도 다 용서하고 구룡외교를 하고 납작 엎드리라고 정말 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가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얘기입니까? 어? 아주 천성이 그냥 식민지 근성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아무튼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서 뭐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일본 극우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만 늘어놓는 이런 분들의 저희가 대체 무엇인지, 정말 이 정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 외에는 국익 따위는 일도 관심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라고 하는 게이단렌에서는 한일 갈등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계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좀 일본 정부하고는 온도차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경제계 교류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큰 피해가 좀 없어야 할 텐데요. 일단 뭐 국내에서는 지금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따르면 보이시나요?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에 일본 맥주 판매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판매 이 정도가 지금 뭐 사실 여름이라서 맥주 판매가 더 증가하는 게 보통인데 더 많이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맥주 판매가 무려 23.7%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일본 맥주가 수입 맥주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했었는데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신에 국산 맥주 판매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니 불매운동의 여파가 좀 확실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꼭 뭐 일본 맥주를 불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그 지역 맥주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맥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국산 맥주들 꼭 대기업 맥주가 아니더라도 뭐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조그만 이렇게 맛이 다른 이런 맥주들 이런 것들도 좀 구매를 하면서 한 번쯤 이런 기회에 맛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일본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서 점점 더 어쩌면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나와 있는 뉴스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어제 또 WTO 이 제소를 우리 정부에서 일단은 했고 한국 정부에서 또 그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의 보복이라는 점을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으나 일단 오는 23일에서 24일로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보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나름 SNS에서 좀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고민정 대변인과 전직 청와대 대변인과 현직 청와대 대변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사실 저는 웬만하면 좀 이런 막말이나 너무 수준 낮게 이렇게 떨어지는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민경욱 대변인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별로 좀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그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약간 설왕설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부디 상식선에서 비판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서 한판 시원하게 붙읍시다. 뭐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마이크는 칼과 같아서 잘 쓰면 모두를 이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해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이게 발단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5일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방불명설의 가짜뉴스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뭐하러 가셨나.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 중 우리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가짜뉴스를 설파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고 대변인이 지난 8일에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해당 영상에는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민 대변인은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기자 출신이지 않냐.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 시도해 봤는지 묻고 싶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거라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민경욱 대변인은 무슨 문재인 대통령 행방불명 썰과 관련해서 JTBC가 직접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한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 장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군요. 여기 이렇게 자리를 비운 상황에 그 민경욱 대변인이 주장했던 그 영상에는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그 인도 총리 자리에서도 인도 총리 역시도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인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둘 다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도 자리 비웠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그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이 그때 진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이 회의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자리를 비웠다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국가의 정상들 역시도 이 회의 일정을 모두 다 그냥 일정 내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필요에 따라서 자국에게 필요한 어젠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참석을 하고 다른 국가의 정상과 무슨 정상회담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공식 섹션 기간에 자리를 비우고 뭐 러시아 대통령, 브라질 또 터키 대통령하고 각각 정상회담을 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만 자리를 비웠다 이 말 자체 그러면 뭐 부끄럽게 짜기면 트럼프도 부끄럽다고 하실 건가요? 대체 이건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민경욱 대변인 아무리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던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역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G20 회의 도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그쪽과 그 나라들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대변인은 이런 사실을 조금도 몰랐던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알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정말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모르셨어요 설마? 아니 몰랐던 걸 만약에 뒤늦게라도 아셨으면 그러면 이게 내가 오해한 거네 죄송하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민경욱 대변인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막 가짜뉴스에서 온갖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해놓고 너무 당당하신 거죠. 아무튼 뭐 공개 토론하자는 민 대변인의 제안에 고 대변인은 예전에는 회사 후배였는지는 모르나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1시간도 아까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토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G20이 있던 첫날 대통령은 새벽 1시 반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서보신 분위기에 마이크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든다. 부디 바른 다스림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높여주시길 바란다. 너무 어려운 부탁이신 것 같은데 바른 다스림이 민경욱 대변인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아주 이제 품위 있는 말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민경욱 대변인은 또 조롱으로 받더라고요. 이제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 분이 자기 친정도 아닌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왜 그러셨냐. 뭐 이러면서 아니 이미 청와대 대변인인데 친정이고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2년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없대요. 조심스러워서. 아이고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세월호 참사 얘기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막 킥킥대며 웃고 그랬습니까? 온갖 막말 서슴지 않으면서 아주 안 조심스러웠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그러면서 뭐 브리핑 자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자분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문의하라고 아주 조롱을 하셨더라고요. 기자에게 가장 기본인 팩트 확인조차 안 하고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한 당사자가 진짜 스스로가 언론인 출신이라면 이건 부끄러워서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왕초보 수습 기자도요 팩트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썼다가는 엄청 혼납니다 선배들한테. 그런데도 고참 기자까지 하고 앵커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팩트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마음대로 유포를 해놓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기본적으로 그 오보에 대해서 사죄부터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에게 뭐 야당을 공격하냐 어쩌냐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건 대체 어느 정도의 얼굴 두께가 두꺼워야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발 좀 계속 이러실 거면 어디 가서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말도 안 되는 언론인 선배 행세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 모두 비 피해 없으시게 조심하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